예,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군재훈입니다. 안 그래도 제가 아까 방금 소개받은 대로 대구의 오순고등학교에 제가 체육교사로 한 34년 있었는데, 저희 집사람은 영어 교사를 했는데 저는 공부를 못해가 편하게 학교 생활했고, 저희 집사람은 공부를 잘하는 바람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예, 앉아가세요. 예, 제가 직업상 어쩔 수 없으니까 제가 먼저 스트레칭을 간단하게 같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제자리에서 몸펴기. 쫙 스트레칭해. 좌우로 이렇게 한 비틀어 보십시오. 좌우로. 자, 머리에 깍지를 한번 껴시고, 머리는 뒤로 밀고 팔은 앞으로 지그시 당기기. 하나, 둘, 셋. 이걸 체육에서는 아이소메트릭 트레이닝 하거든요. 그 다음 우측을 이렇게 같이 밀기. 하나, 둘, 셋. 반대쪽. 하나, 둘, 셋. 자, 오른손으로 왼쪽 귀를 잡아가 이렇게 한번 당겨 보십시오. 그래가 흉쇄 위돌근을 이렇게 가볍게 이렇게 한번 풀어 보십시오. 자, 반대로 당겨가지고 흉쇄 위돌근. 바로, 자, 팔꿈치에 손을 받치가 반대쪽 어깨 견정렬을, 어깨의 중심에 되는 견정렬을, 오른쪽 어깨가 뭉쳐있으면은 간이 지금 피곤해져 있거든요. 어제 저녁에 늦게 주무신 분은 오른쪽 어깨가 뭉쳐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왼쪽 어깨는 소화기 계통 비장인데, 소화기 계통이 약해져 있으면 왼쪽 어깨. 제가 이 위에 옷을 좀 벗어도 괜찮겠습니까? 네. 자, 전완근 스트레칭. 반대쪽 전완근. 자, 깍지를 끼시고 주관절, 팔꿈치. 이 운동이 잘 이렇게 안 되시는 분은, 어깨가 목이 뻣뻣한 분은 이걸 많이 하면 목이 부드러워집니다. 자, 반대로 깍지 끼시고, 자, 반대로 깍지 끼고, 팔꿈치. 이 운동을 많이 하면 심장도 좋아지고, 이 주관절은 심장하고 관계 있거든요. 자, 팔을 당겨가지고 활배근. 하나, 둘, 셋. 반대로 활배근. 고개를 반대로. 자, 이제 삼각근. 당겨가 고개를 반대로. 자, 호흡을 항상 내쉬시면서, 스트레칭을 할 때는 호흡을 내쉬면서, 바로 손을 등 뒤로, 손목을 잡고 위로 올리고, 승모근, 이쪽 어깨 스트레칭. 자, 반대로. 자, 깍지를 한번 뒤에 끼고, 대흉근 가슴을 한번 이렇게 쫙 한번 펴보십시오. 손을 위로, 엄지손가락 안으로 네 손가락 감싸지고 팔을 니은자로 당기면서 흉쇄 위돌근, 목을 뒤로 이렇게 한번 젖혀보세요. 다시 한번 들어마시고 내쉬시면서.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들 찾아뵐 기회가 잘 없을 것 같아가, 제가 34년 동안 여러가지 운동을 제가 학생들인데 가르치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동의보감에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약으로 몸을 보호하는 것보다도 음식으로 좋은 음식을 먹는 게 중요하고, 음식으로 몸을 보호하는 것보다도 행복해가지고 운동으로 몸을 보호하는 게 좋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34년 교사 생활하고, 저희 아버지가 또 체육교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때부터 계속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는데, 교사들 중에 제일 빨리 죽는 사람이 체육교사입니다. 그래서 이 운동을 하면 몸이 좋다 그러는데 왜 이렇게 빨리 죽는가, 제가 이걸 조사를 하다 보니까 가장 좋은 운동을 한 가지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걸 여러분들에게 잠깐 가르쳐 드리고, 이 운동은 그 어떤 체질하고 관계없이 우리가 보통 그 음인과 양인 이렇게 나눠가지고 혈액형별로도 운동을 시키거든요. 지구력이 떨어지는 B형은 지구력 운동을 많이 시켜주고, 순발력은 가감한 결단력이 부족한 A형은 순발력 운동을 계속 시켜주는 거라. 너무 오래 생각하다 보면 손해를 보니까 빨리 그 학생들 운동을 시킬 때 니는 무슨 운동해라, 니는 무슨 운동해라. 우리가 외국에서는 그 사람 체형을 보고, 이 사람은 몸의 균형을 위해서 하체 운동을 7, 상체 운동을 3 이렇게 시킨다든지, 또 집안에 내려오는 그 집안에 어떤 지병 같은 게 있잖아요. 고혈압이 있는 집안은 고혈압이 오니까 고혈압에 맞는 심폐 운동을 시킨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그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잠깐 체험하는 이 운동은, 운동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무슨 운동인가 하면, 체육 요구는 수위 운동과 불수위 운동 하는 건데, 수위 운동은 내가 의지대로 테니스를 친다든지 수영을 한다든지, 이건 전부 다 내가 의지로 하는 운동.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어떤 운동을 할 때 등산을 간다, 이건 좀 수위 운동이고, 불수위 운동 하는 걸 뭔가 하면은 내 의지와 전혀 관계없이 우리 몸에는 위장이나 심장이는, 이거는 불수위근이라고 하거든요. 내가 쉰다 그래가 심장이 같이 쉴 수 없지 않습니까? 심장은 계속 움직이잖아요. 그 운동도 수위 운동과 불수위 운동이 있는데, 우리가 수위 운동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맞는 운동이, 여러분 해보시면은, 나 수영하고 나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다. 또 어떤 분은 수영하고 나니까 몸이 굉장히 무겁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맞는 운동을 여러분들이 평생 할 수 있는 운동을 여러분들이 대부분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는 불수위 운동 하는 건데, 이거는 내 의지와 관계없이 하는 운동인데, 오늘 여러분들이 한번 체험을 해보시라고 제가 한번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해보고, 이게 이제 불수위 운동이 어떤 거다, 이런 개념이 여러분들 안에 이제 생기기 때문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제자리에서 여러분 앉아가지고 손을 이렇게 이렇게 항아리를 안았다고 생각하고 항아리를 이렇게 한번 안아보십시오. 예, 자세가 지금 아주 정확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눈을 편안하게 한번 감아보십시오. 눈을 편안하게 감고, 제가 머리하면 머리에서도 힘을 빼서 밑으로 내려갑니다. 머리, 눈, 코, 입, 목, 가슴, 명치, 배, 아랫배, 무릎, 허벅지 밑으로 발끝까지 물이 이렇게 흐른다고 생각하고 힘을 한번 쫙 이완을 시켜보십시오. 예, 아주 좋습니다. 머리 뒤쪽으로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머리, 목, 어깨, 척추를 따라가 힘을 한번 힘을 쫙 빼보십시오. 뒷발꿈치까지 힘이 완전히 다 빠졌으면은 온몸에 힘을 릴렉스를 쫙 시키고, 이제 자기 몸을 가만히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자기 몸을 편안하게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십시오. 자기 몸 안에서 아주 미세한 흐름이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가장 편안한 상태로 몸을 이완을 시키고 자기 몸을 가만히 한번 지켜보십시오. 호흡은 자연호흡을 편안하게 하시면서 자기 몸 안에 내가 먼저 움직이지 말고, 자기 몸에서 만약에 허리 앉아있는데 허리가 앞뒤로 이렇게 움직이려고 한다 이러면은 자기는 그 운동을 뒤에 따라가야 됩니다. 내가 먼저 앞서가 보면은 외력의 운동이 되고 수위 운동이 되는데, 내가 힘을 빼고 그냥 내 몸에 아주 미세한 움직임이 좌측으로 이렇게 팔이 돌아간다 이러면 내가 천천히 그 움직임을 뒤에 쫓아갑니다. 이것이 이제 불수위 운동인데, 자기 몸은 자기 몸의 균형을 잡으려고 하는 본성을 갖고 있습니다. 자기의 자리를 찾으려고 세포는 자기의 자리를 찾아가려고 하는데, 그걸 내가 힘을 빼주면은 저절로 자기가 음량 화평을 맞추기 위해서 자기가 몸이 이완이 되면서 몸이 자연스럽게 근육을 풀어내는 운동이 바로 불수위 운동, 이것이 바로 내기 운동입니다. 이때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떤 생각이 떠오르면 생각은 생각대로 가만히 놔두고, 또 어떤 생각이 났다가
지워지고 이러면서 편안하게 호흡을 편안하게 하시면서 자기 몸을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고 가만히 힘을 빼고 그냥 있으면 되는 운동입니다. 한번 지금 3분 동안 해보겠습니다. 편안하게. 호흡은 자연호흡. 내 몸을 편안하게 들여다보고 몸을 완전하게 힘을 빼준다. 정극생동 하는 말이 있는데 온몸에 힘을 빼면은 몸 안에 있는 에너지가 움직이기 시작한다. 바로 하면은 손을 천천히 이런 데리가 저처럼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에너지를 단전으로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또 위에서부터 에너지를 단전에 이렇게 모으는 거. 지금 자세가 아주 좋습니다. 자, 이제 요 주먹으로 이 중단전 하는 데인데 어딘가 하면은 우리의 젖꼭지의 바로 중앙에 있는 뼈를 가볍게 한번 쳐보십시오. 통통통통통통통통 이렇게 요 중단전을 한번 당당당당 한번 쳐보십시오. 만약에 요걸 지금 뼈를 한번 이렇게 탕탕 치셔가지고 제가 그만할 때 손을 탁 내려가지고 오늘 이 여기에서 핸드폰 진동이 울리든지 중단전에서 물이 밑으로 내려가는 느낌이 계신 분 있으면은 오늘 아주 좋은 효과를 내신 겁니다. 두드려가지고 바로 나와 보십시오. 여기에서 물이 뭔가 차르르 내려간다. 안 그러면 핸드폰 진동이 울리신 분 혹시 있습니까? 손 한번 들어.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분, 여섯 분. 소리가, 느낌이 옵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외력의 운동,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골프를 친다든지 수영을 한다든지 이런 게 느낌이 없습니다. 요거는 이제 불수의 운동할 때 몸 안에, 우리 몸에 내분비액, 호르몬이 잘 이렇게 움직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방에서는 기라 그러는데 기가 우리 몸에 다 있지만 그게 모여 있다가 이 인맥을 타고 쫙 밑으로 내려가는데 그 이제 인맥의 소통이 잘 이렇게 되는 거니까 아주 좋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가정에서 좋아하는 음악이나 또 TV를 보시다가 요걸 하루에 집에서 에너지가 원래 한 바퀴 도는 시간이 20분인데 20분 처음부터 하기 어려우니까 10분씩 이렇게 하든지 5분씩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은 여러분들 한 달 딱 하고 한 달 전에 만난 친구를 딱 만나면은 친구가 뭐라 하는가 막 와, 니 그동안 왜 이렇게 예뻐졌노? 그 말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몸 안에 내분비액이 몸은 이 균형을 잡으려고 하거든요. 자기 몸이. 그 우리가 너무 현대인들은 지금 너무 이제 긴장을 많이 하다 보니까 세포가 모든 게 이렇게 날카로워져 있습니다. 그러고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우리 몸에 60조가 되는 세포가 자기 자리에서 이동을 합니다. 위치를 이탈해가. 그러면 스트레스가 없어지면 또 다시 돌아옵니다.
이게 이제 적불경영하는 건 적당하게 빠져나가는 건 괜찮은데 누구든지 다 이런 현상이 오는데 과불경영하는 거는 지나치게 빠져나가면은 이 돌아오는데 시간이 걸리고 또 질병이 생기고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몸을 이완을 시켜가지고 이게 중국에서 옛날 화타락하는 사람이 제일 먼저 이 운동을 발견했거든요. 오금익하는 운동인데 여러분들이 제가 이 운동을 소개를 드려야 되겠다. 그러니까 집에서 누구든지 그냥 편안하게 우리 요가 같은 거 할 때 몸을 릴렉스 시키잖아요. 그렇듯이 앉아가지고 편하게 한번 해보시면은 계속 이게 안에서 쌓이게 됩니다. 쌓여가지고 몸이 이렇게 막혀있는 부분을 뚫어주고 그 다음에는 이 혈액순환을 잘 해주고 그래서 제가 아까 제가 체육교사들이 그렇게 일찍 단명한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이 운동을 체육교사들인데 보급을 해야 되겠다. 또 이 운동을 저는 아까 제가 소개한 대로 인문계 고등학교에 오성고등학교에서 34년 동안 있으면서 제가 정말 체육교사가 된 것이 참 다행인 것이 저희 집사람처럼 영어 교사가 된다든지 수학 교사가 되면 애들인데 어쩔 수 없이 단어를 외워야 되고 또 영어 수학 문제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애들인데 계속 자기도 모르게 성적을 옆반하고 비교하죠. 또 다른 학교하고 비교하죠. 이러니까 그 경쟁의 큰 물결 속에서 벗어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제 체육교사라도 보니까 체육이 진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든지 애들을 즐겁게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공부에 시달리는 경쟁 세계의 애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애들을 편안하게 즐겁게 애들을 체육 시간만은 좀 행복하게 이렇게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하는 것이 제 임무라서 그래서 이제 학교에 있는 시간이 제게는 너무나 행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우리가 제일 먼저 먹는 거는 음식을 먹지 않습니까? 1차적으로 음식을 먹는데 우리의 마음은 무엇을 필요하는가 하면은 사랑이나 격려나 칭찬이나 이런 걸 먹어야 마음이 자라게 되거든요. 애들이 칭찬을 받고 학교 오면 저절로 애들이 긴장이 딱 되는 거라. 왜냐하면 선생님은 나를 볼 때 성적으로 우리 반 왜냐하면 반 편성을 할 때 1등이 1반에 갔으면 10등이 10반에 가거든요. 10반 같으면 그럼 11등이 또 11반에 가는 거라. 똑같이 성적별로 반에 편성하기 때문에 반끼리 경쟁을 시키니까. 그런데 애들이 집에 오면은 이제 부모님인데 오면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완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학교는 이제 체육실이 따로 있는데 애들이 그전 시간에 영어 시간이나 수학 시간에 이 공부 참 내가 열심히 하고 잘하고 싶지만은 하다 보면은 기능이라 하는 건 이 등수가 나눠지잖아요. 애들이 힘이 들면은 쉬는 시간에 체육 시간에 딱 와가지고 그냥 문을 열고 그냥 이렇게 보고 가요. 왜 안 놓고 하면 지난 시간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 선생님 얼굴 한번 보고 가려고요. 그래 와가 보고 그냥 또 가는 거라. 애들이 어떻게 하든지 격려를 해주고 칭찬을 해주고 이러면 좋은 관계가 생기게 되잖아요. 좋은 관계가 생기면은 좋은 일이 오는 거라. 행운이 그냥 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좋은 관계가 될 때 좋은 일이 일어나고 좋은 일이 일어날 때 그 사람에게 행운이 오게 되거든요.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사람은 이 격려가 필요하고 칭찬이 필요하고 그런 것이 필요한데 엄마가 건강해야지 애기인데 좋은 젖을 주는 거라. 엄마가 지금 행복하지 않다. 그러면은 아무리 사랑하는 자녀에게도 엄마가 병이 들어있다. 이러면 좋은 걸 줄 수가 없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가 특히 모든 남자들은 크게 일을 많이 하는 것 같지만은 실질적인 일은 여자들이 다 거의 많이 하잖아요. 애기들
낳고 또 양육하고 이러기 때문에 엄마가 이제 행복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먼저 행복하고 내가 먼저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양식을 먹으면은 내 주변에 대해서 저절로 사랑이 나오고 격려가 나오고 위로가 나가게 되는데, 내가 이제 막 내가 몸이 아프다든지 내가 환경이 어렵다든지 스트레스가 온다든지 이러면은 사랑하는 자녀에게도 저절로 내가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라. 엄마가 이걸 할 테니 네 걱정하지 마라 이래도 그 학생은 엄마의 말을 듣는 것보다도 엄마의 그 얼굴을 딱 보고 엄마가 지금 걱정하는구나 하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텍스트에 보면은 세 가지 주제가 제가 하는 파트인데, 사람으로만 그 존재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사람은 무엇을 표현하느냐, 사람은 그 하나님의 마음까지 표현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가는 곳이 잔치가 되게 하겠다. 이런 그 텍스트의 주제가 있는데 그 책을 지금 덮으셔야 됩니다. 왜냐면 그 주제가 되는 사람이 왔으니까. 지금 수박이 왔는데 수박을 먹어야 되지, 수박에 대해 공부를 하면 안 됩니다. 수박이 왔으면 수박을 내가 이제 먹어야 되는데 수박이 어떻게 생겼냐, 그러니까 이게 공부하려고 하면은 이게 이제 어려운데, 그냥 수박이 왔으니까 이제 수박을 먹으면 되니까. 저는 학교에서 이제 많은 시간을 지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존재가 행복해야 된다. 존재가 만족해야 되고, 존재가 감사해야 되고, 우리가 내 자신이 그런 생명이 되면은 모든 소유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자기에게 오는 모든 소유, 자존심도, 감정도, 또 자녀 문제도, 또 가정의 가족들하고 관계고, 이거 모든 걸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이 건강한 사람은 봄이 오면은 따뜻해서 좋고, 여름이 오면 물놀이 가서 좋고, 가을이 오면은 낙엽을 밟아서 좋고, 겨울이 오면 눈싸움해서 좋고,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몸이 약해지면 어떻게 하면, 봄은 나른해서 싫고, 여름은 더워서 싫고, 가을은 살살해서 싫고, 겨울은 추워서 싫고, 이렇게 돼버린 거라. 여러분들이 김상도 선생님을 만난 것은 정말 행운입니다. 행운. 왜냐하면 제가 살면서 세 가지 제게 행운이 왔는데, 첫 번째 행운이 뭔가 하면은 내가 사람으로 태어났다 하는 거. 내가 만약에 내가 태어나는 거 이거 기적이라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정조, 고조 누구 한 사람이라도 만약에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저렇게 하는 사람이 이 땅 위에 지금 없는 거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보면은 여러분이 살아내는 삶을 누구도 살아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만이 살아내요.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고. 그래서 제가 사람으로 태어났다, 내가 인생이 되었다 생각할 때마다 정말 이게 행운이구나. 내가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행운이다. 그 다음 두 번째 행운이 뭔가 하면은 김상도 스님과 같은 저런 분을 제가 만나게 됐죠. 왜냐하면 인생의 길을 알고 있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이걸 하면 좋을까 저걸 하면 좋을까, 이 길을 가면, 우리가 학생들에게 물어보면은 네 공부하는 목표가 뭐냐 물어보면 학생들이 너무나 정확하게 오늘의 공부는 내일의 내 직업입니다. 이걸 이제 더 분명하게 아는 학생일수록 학교 생활에 더 성실하게 되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은 애들이 지금 왜 그게 안 보이는가 하면, 우리가 100m 달리기 하는데 목표점이 딱 저 앞에 지금 목표점이 딱 보이면 절대로 좌우로 방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애들은 지금 그게 안 보이는 거라. 이 말은 머리로 아는데 내 몸으로 부르는 거라. 머리로 아는 것이 가슴으로 아는 것이 내 몸이 돼야 되는 거라. 그래서 제가 세 번째 행운이 뭔가 하면은
바로 그것이 내 지금 체질이 되어 있습니다. 내 체질이. 내가 존재가 행복한 사람이 제가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더라도 주제가 존재가 행복하다. 그 이야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존재가 행복해야지 어떠한 불행한 일이 오더라도 그것으로 인해 사람이 불행해지지 않습니다. 내가 소유의 행복은 내가 분명히 내가 저희 학교 학생들 중에 공부 잘하는 학생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기 그 대구의 저 상인동 쪽에 이비인후과를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그 학생을 만났는데 그 학생이 하는 말이 선생님 분명히 선생님이 학교 다닐 때 오늘의 그 공부가 내일이 직업이 된다 걔가 제가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해가 제가 원하는 대학에 가고 또 원하는 직업을 가지고 원하는 그 여자를 만나 결혼하고 원하는 집을 얻고 원하는 차를 샀는데 왜 행복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 소유의 행복은 한 홉을 채워주면은 그릇 자체가 한 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한 대를 채워줘야 돼요. 그럼 한 대를 또 채워주면 그릇 자체가 또 한 마리 딱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끝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영국의 극작가가 한 사람이 그 사람 이름이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버나드 쇼가 맞습니다. 버나드 쇼가 그렇게 묘비명에다가 내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이 묘비명을 적어놓으려고 하는 이유는 이걸 누가 보는가 하면 자기 자녀들이 와서 보는 거라. 늘 아버지 돌아가신 날에 묘에 올 때마다 묘비명을 보면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그 사람이 우물쭈물한 사람은 아닌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열심히 성실히 살았는데 자녀들에게 더 순도 높은 삶을 살아라. 아버지의 이 마음을 갖고 더 순도 높게 살아라. 이걸 이제 이야기해 주려고 그렇게 적었거든요. 우리가 일생이라 하는 건 단 한 번밖에 없는 거라. 오늘 우리가 하루 이렇게 이 자리를 지나면 오늘 하루에 육체의 생명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그보다 더 값진 걸 얻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값진 걸 가진 사람을 제가 만나게 됐고 또 이제는 제 자신이 이제 그 사람으로 이렇게 돼서 제가 오늘 그 학교에서 있었던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학생들하고 많은 일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드리는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그 존재의 행복에 좀 보탬이 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그 많은 일들 중에 그 애들이 이제 저희 학교는 보면은 새벽에 와가지고 밤 12시 돼가 이제 집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 애들이 계속 공부에 이렇게 시달리고 있으니까 체육 시간이 되면은 애들 이제 한 명 한 명을 이렇게 보면서 또 애들하고 이야기도 하고 이러면서 애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격려를 해주고 싶어가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 비가 오는 날 제가 이제 교실에서 이렇게 학생들하고 수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 애들이 막 그 체육 시간 되면은 이제 내가 잘 사람은 자고 공부할 사람은 자기가 공부 부족한 거 있으면 하고 편하게 이렇게 하라 그러는데 그날은 애들이 선생님 선생님 이야기를 좀 지나간 선생님 살았던 이야기를 좀 해달라고 그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제가 어쩔 수 없이 이제 제 이야기를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게 이제 장마철이니까 애들이 계속 이제 교실에 수업하는데 제가 92년도에 광주에서 그 88 고속도로가 있거든요. 저희 교회에서 어떤 수련회를 갔는데 그 수련회를 갔다가 돌아오면서 제가 그 차를 몰고 광주 쪽에서 대구로 이렇게 오는데 옥포 기점 18km에서 제가 이제 차를 몰고 이제 승용차를 몰고 오는데 저 맞은편에서 큰 화물차가 한 대가 이렇게 오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화물차가 이게 왜냐하면 그때는 지금 중앙분리대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중앙분리대가 없고 서로 이제 1차선 서로 이렇게 교행하는 데인데 그 화물차가 이렇게 오다가 이분이
졸면서 운전해가지고 이렇게 커버길에서 그냥 중앙선으로 뛰어들어오게 됐어요. 그 불과 한 10m 앞에서 차가 확 화물차가 뛰어들어와가지고 저는 그 차를 보면서 이 브록을 밟으면서 확 가가 차를 정면으로 이렇게 받치게 됐어요. 그런데 그 80km씩 다니는 코스니까 정면으로 이렇게 꽉 맞췄는데 이분이 뭐 하시는 분인가 하면 그 창에서 채소 장사하시는 분인데 이분은 이제 그 채소가 한철이니까 칠성시장에 갔다가 팔고 또 밤에 들어가 또 채소를 막 따가지고 또 차에 실어놓고 또 새벽에 또 나가고 계속 이걸 며칠간 했는 거야.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잠이 부족하니까 졸음운전을 해가지고 중앙선을 뛰어들어오게 됐죠. 그래서 정면으로 콱 맞췄는데 맞히는 순간에 제 그 앞 타이어가 두 개가 완전히 파스되고 완전히 터져버리는 거야. 터져가 그 차가 크니까 제 이 본네트 위로 차가 올라와 버렸어요. 만약에 그 올라가 그대로 들어갔으면은 저하고 이제 저희 가족들이 다 죽게 됐죠. 그런데 이분이 이제 순간적으로 핸들을 다시 꺾는 바람에 그냥 이렇게 받쳤는데 그때 이제 저희 집사람이 뒤에서 이제 아기가 저희 이제 막내가 3살인데 그때 자고 있었는데 안전벨트를 안 하고 아기를 안고 있었는 거라. 자는 애를 안고 있었는데 그때 그 3살 된 아기가 완전히 이렇게 안고 있는 사이에 그 충격에 의해서 애가 튕겨져 버는 거야. 날아가 버는 거야. 그 뒤에서 막 그 비명소리가 나는데 딱 보니까 그 저희 딸인데 이름이 유진이거든요. 권유진인데 유진이가 이 머리에 우리가 이 머리카락이 있고 두피가 있지 않습니까? 두피 안에는 뼈가 있는데 제가 이렇게 딱 봤는데 이 머리가 완전히 다 벗겨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혈을 하려고 해도 지혈을 할 수가 없어요. 찢어진 게 아니고 머리가 완전히 두피가 다 벗겨져 가요. 뼈도 손상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건으로 그걸 감아가지고 이렇게 확 눌러가지고 그 이제 고속도로에서 한쪽 편에 차를 세우고 내렸는데 지나온 경찰차가 이렇게 보지만 우리가 온몸이 비투성해야 되어 있으니까 차를 안 세우고 자기가 막 다른 차를 잡아주려고 하는 거라. 그 경찰차가 이제 세워가지고 우리 그 상황을 보고 그런데 이제 우리 뒤에서 오는 교회분이 우리를 보고 그 차를 이제 타고 오게 됐거든요. 그 이제 오는데 그게 서부정류장인데 세강병원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가가지고 딱 하니까 의사 선생님이 딱 보고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빨리 큰 병원으로 옮겨라 이래가지고 경대병원에 이제 가게 됐습니다. 그래가 경대병원에서 이제 머리에 수술을 12시간 하게 됐거든요. 제가 이제 중환자실에 저희 이제 집사람은 여기에 이제 여기가 턱뼈 있는데 골절이 되고 그러니까 아기가 그래 됐으니까 뭐 그때 골절이 됐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제 그 경대병원에 수술실 앞에 제가 탁 서가 있는데 저절로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어떻게 하든지 유진이의 생명을 살려주십시오. 내가 다쳤으면 오히려 좋았는데 아기가 다치니까 이 마음이 너무나 아픈 거라.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어떤 게 생기는가 하면은 머리에서 발끝까지 온몸에 힘이 쫙 빠지면서 어떤 마음이 제게 딱 드는가 하면은 내가 지금 이렇게 숨을 쉬고 있는데 이 숨을 쉬고 있는 것이 정말 감사하구나. 한편으로는 그런 기도가 나오면서 한편으로는 내 안에 이렇게 내가 이렇게 그 차가 뛰어들어온다 하는 그걸 내가 불과 몇 초 전까지 그 차가 뛰어들어온다는 걸 생각을 못 했는데 순간적으로 그 일이 딱 일어나니까 내가 지금 숨을 쉬고 있는 것도 이 숨이 내 것이 아니구나. 누가 숨을 줘가 내가 지금 호흡을 하고 있지. 이 호흡에 대한 감사가 생기는 거라. 그런데 이제 그 창에 계시는 분이 딱 왔어요. 왔는데 이분이 막 나이가 아주 많은 분인데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졸음운전을 하는 바람에 그분이 왔는데 이상하게 저도 모르게 그분인데 그 말을 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 사고로 이렇게 호흡을 하고 있다 하는 이 자체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분은 내 이야기를 듣고 이게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 거라. 무조건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제가 왜인가 하면 그동안에 제가 그 존재에 대한 감사, 내가 사람으로 태어난 감사에 대한 그 말을 계속 제가 들었으니까, 그 양식을 먹었으니까 제가 이제 저도 모르게 그분에게 그 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저희 집에는 제가 이제 그 장인 어른하고 같이 살고 있었거든요. 장인하고 같이 살고 있는데 장인은 이제 중풍이 걸려가지고 그때 한 10년 동안 고생을 해서 누워 계시고, 또 우리 사고 소식을 듣고 장모님은 집에 계단을 내려오다가 놀래가지고 발목을 헛디디가 발이 또 부러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승한 사람이 지금 한 사람도 없어요. 승한 사람은 제가 이제 승하고, 저는 이제 크게 뭐 다친 데가 없고 막 그냥 이렇게 유리창에 이렇게 찢어지고 이런 그런 상처밖에 없는데, 그래서 저희 집이 보니까 온 집안이 지금 풍지박산이 됐는 거야. 그 주택에 살고 있었는데 저희 동네 분들이 저희 집에 위로하려고, 그 사고가 나고 뭐 자녀들이 전부 다 병원에 지금 입원해 있고 그렇게 돼 있으니까 왔는데, 동네 분들이 보니까 이야, 이 집을 보니까 저희 아버님은 중풍으로 방에 누워 있지요. 어머니는 다리가 부러져도 아버지 그 시중을 들어야 되니까 집에 기부세가 누워 있지요. 나머지 식구들은 다 병원에 있죠. 그래 위로하러 왔다가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은, 아마 이 집에 터가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에 터가 문제가 있으니까 이 틀을 있으니까 이 구슬 하든지 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이제 위로한다 하는 게 그 말, 다른 말로 위로가 안 되니까 보니까. 그런데 우리 장인이 무슨 말을 하셨는가 하면은, 안 그렇습니다. 저는 중풍이 걸려 죽어야 될 사람이 지금 살아있고, 또 저희 마누라는 다리 부러진 거는 지금 시간 지나면 남는 거고, 애들은 고속도로에서 정면으로 그 큰 트럭하고 박았으면 다 죽어야 되는데 지금 아직 아무도 안 죽고 살아있다 이래. 그래 이 집이 얼마나 좋은 터네. 그 동네 사람이 가만히 들어보니 또 그 말이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이제 장인 같은 경우도 이제 이 존재에 대한 이 양식을 먹었는 거라고. 그러니까 자기 안에 그런 해석을 하는 거라고. 애들인데 공부하는데 너무 힘드니까 네가 이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다. 내가 소유의 행복은 노력해야 되지만은 존재의 행복은 내가 발견하는 것이니까. 그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학생들인데 이제 이렇게 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 애들 절대로 하지 마라. 그러고 너 선배 중에 제가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학교에 제가 체육 시간에 또 운동장에 있는데 어떤 애가 이제 떡 왔는데 애가 막 근들근들 하면서 이제 졸업생인데 올라와요. 그래 내 보지만 막 선생님 반갑게 막 인사하고 이러는 거라. 그래 내가 네 이름이 뭐더라? 제가 누구입니다. 그 오늘 어떻게 하는 거야? 학교에 그 졸업 증명서 떼러 왔다 얘기라. 그래 네 어떻게 됐는가 모르고, 얘가 이제 학교 다닐 때 오늘의 공부가 내일이 내 직업이다 이게 분명하게 자기가 결성점이 안 보였는데 이런 거라. 근데 얘가 이제 전문대학을 가가지고 전문대학에서 이제 자기가 그게 이제 탁 자기 안에 가슴에 이제 딱 찍혔는 거야. 그 얘가 거기서 무슨 과를 갔는가? 칵테일 가는. 거기에 갔는데 얘가 이제 걔가 그런 그 재주가 있는지 몰랐지 자기도야. 그걸 하다 보니까 이 경연대에 나갔는데 얘가 그 자기 학교에서 1등을 했는 거야. 그래서 또 전국 경연대에 나오고, 또 거기에서 얘가 입상을 해가 외국에서 하는 경연대에 나가 이걸 했는데, 그게 심사관으로 왔는 영국에 있는 호텔 지배인이 얘 보고 네 우리 호텔에 5년 동안 우리 호텔에 근무해도 그럼 내가 네 영국에 있는 칵테일 학교를 공부를 시켜줄 테니까. 그 얘가 그걸 이제 계약을 맺어 왔는 거라. 그러면 이제 얘가 영국에 갔다가 그게 오면은 또 한국에 들어오면 한국에서 또 얘가 이제 또 그 유능한 그게 쓰이게 되거든요. 그 얘가 막 제가 선생님 학교 다닐 때 농띠였는데
담배를 피우다가 스님한테 걸려가 뭐 스님한테 훈계도 듣고 그랬는데 지금 제가 이제 이렇게 됐다 이거. 그래 내가 그 애들인데 네가 정말 잘하는 게 있는데 네가 정말 잘할 수 있는 걸 내가 원 없이 그걸 100% 발휘하면 되지 내가 누구보다 잘하느냐 못하냐 경쟁이 아니다. 우리는 경쟁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걸 전력 투구하면 된다. 자기가 갖고 있는 소질이 다 다르고 나무가 수천 개의 잎이 한 나무에 있지만 그 잎 모양을 때가 현미경을 보면은 수천 개의 한 나무에 있는 잎들이 다 다르게 생겼듯이 내가 갖고 있는 삶을 누구도 흉내 못 낸다. 내가 갖고 있는 걸 100% 내가 발휘하도록만 애들이 해주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애들 수업을 하면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애들을 위로하고 왔는데 그 다음 주에 제가 운동장에서 이제 책 수업을 애들하고 준비 운동하고 애들인데 안전에 유의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운동을 하고 그 이제 애들인데 자율 운동을 그날 시켰거든요. 이렇게 시키고 이제 또 혼자 제가 이제 스가 이제 애들 운동하는 걸 보고 있는데 어떤 학생이 딱 저인데 왔는 거래요. 방송부 학생인데 걔가 딱 와가지고 선생님 오늘 시간 있습니까? 이렇게 딱 물어요. 그래 내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인데 만약에 물었으면은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건데 제가 그 학생인데 감히 그렇게 묻지는 못하겠어요. 왜냐면 제가 그 교실에 들어가가 애들한테 이야기할 때마다 걔의 표정이 너무 어두운 거라. 수심이 큰 거라. 그 애들을 여러분들은 지금 제 얼굴만 보고 있지만은 저는 여러분 얼굴이 다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지금 수심이 가득하다 하니 얼굴이 다 보이는 거라. 그래서 개인들은 제가 아이고 니 왜 뭐 때문에 이런 묻지를 못하냐. 그래 내가 그 시간 있지 하니까 선생님 오늘 우리 집에 좀 가야 되겠습니다. 그런 거라. 그 이제 다른 데 같으면 제가 왜 너희 집에 무슨 일 있나 이렇게 물었잖아요. 근데 얘인들은 또 묻지는 못하겠어. 도저히. 그래 내가 오늘 몇 시에 마치는데 니 몇 시에 마치노? 그 선생님 차가 저쪽에 있으니까 니 끝나고 같이 선생님하고 같이 가자. 그래서 저는 그 학생이 왜냐면 평소에 그 학교 생활할 때 얘가 인물이 잘생긴 학생인데 너무 표정이 어두우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옆에 태우고 누구 집 어디로 가니 보물동이라고 하는 거라. 그 이제 보물동 쪽으로 차를 몰고 계속 갔다. 갔는데 얘도 아무 소리 안 하고 저도 이제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보물동 쪽으로 가는데 이제 그 사거리에 신호등에 딱 섰는데 얘가 이제 무거운 입을 딱 꺼내는 거라. 선생님 혹시 저 상인동 가스 폭발 사고 압니까? 이렇게 딱 묻는 거라. 그때가 상인동에 대구에 가스 폭발 큰 사고가 일어났었거든요. 그 저는 이제 그래 안다 하니까 그때 나는 영남중학교 학생이고 누나는 대구여고 학생인데 저는 그때 소풍날이라서 그 차를 안 타고 아버지가 누나를 태우고 그 상인동 그 사거리에 서 있을 때 그 폭발 사고가 일어났다. 그래서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그 누나는 이 목뼈가 다쳐가지고 그 이야기를 이제 가면서 하는 거라. 집에 이제 다 왔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집에 이제 딱 들어갔는데 아파트인데 문을 열고 딱 들어가니까 와 집안이 너무나 어둡다 이런 마음이 딱 드는데 딱 보니까 안방에 어머니는 이제 학생이 선생님을 데리고 온다 이런 이야기를 전혀 모르는 거죠. 그 어머니는 저쪽 안방에 머리를 이렇게 풀어가지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어머니가 너무 이제 그 충격이 크니까 그 계속 이제 약을 드시니까 정신과 약을 계속 드시면서 이렇게 막 사람이 반수면 상태로 이렇게 앉아 계시고 이쪽 방에는 이제 누나가 이 의자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목에 이렇게 토머스켓 하는 거, 목 고정하는 걸 차고 이렇게 이제 의자에 앉아 있고 그 옆에 간병하시는 분이 이제 규칙적으로 와가 집에서 이렇게 간병을 운동을 시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갑자기 선생님이 왔다 하니까 엄마도 당황하고 전부 다 당황하잖아요. 그 이제 식탁에 전부 다 이렇게 앉게 됐습니다. 같이 식탁에 앉아가지고 우리 학교
학생 현수, 누나 현지, 어머니, 그 다음에 간병하시는 분, 이렇게 이제 둘러 앉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현수의 마음을 제가 알았거든요. 현수는 집에 가면은 엄마가 저렇게 있는 걸 보니까 자기가 마음이 너무나 아프잖아요. 엄마가 일상생활을 못하고 완전히 막 늘 그냥 약에 취해가 있고, 누나를 보니까 또 누나는 이미 하면 이 다리가 보니까 이제 운동을 못하고 마비가 됐으니까 다리가 이렇게 다 이렇게 꼬여 있는 거라. 그 누나가 너무나 얼굴이 예쁜 여학생인데, 그래서 얘는 이제 내가 엄마인데도 무슨 말을 해주고 싶고 누나인데도 뭔가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데 자기가 입이 떨어지지 않는 거라. 그러니까 이제 학교에 오니까 학교 생활이 이게 안 되는 거라. 집에 오면 학교에서 늘 집 생각이 엄마 걱정, 누나 걱정, 그걸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사고 난 이야기를 듣고 지 생각에 저 선생님이 우리 집에 한번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딱 생겼대요. 그 무조건 선생님 우리 집에 갑시다 이래 되는 거라.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현지인데, 현지는 이 팔은 움직일 수 있어요. 그리고 얼굴도 이 말하고 이런 걸 의식을 너무나 또렷하고. 그 현지인데, 현지야 그 아버지가 혹시 돌아가실 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이 있나 이렇게 물으니까 현지가 하는 말이, 자기는 의식을 한 일주일 동안 잃고 깨어났을 때 그 간호사가 그렇게 이야기다. 아빠는 저쪽 방에서 지금 치료받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네가 몸이 빨리 회복되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대요. 그게 나중에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하는 걸 현지인들 이야기하지 말았겠으니까. 그래서 이제 아무 말씀도 못 남기고, 그때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바로 돌아가시고 자기는 의식을 잃고 병원에 있었고, 그 이야기를 하기를,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지야, 현수야, 아버지가 만약에 유언을 하셨다면은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은, 아버지가 못다한 삶, 아버지가 못다한 그 삶을 현수나 현지가 아버지의 몫까지 아버지를 대신해서 살아주는 것,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다. 그 이야기를 하니까 그 말을 누가 딱 알아들었는가 하면 우리 학교 그 현수는 왜냐면 학교에서 계속 그 이야기를 애들인데 제가 했거든요. 현수를 볼 때마다 계속 그런 이야기를 했으니까 현수가 이 말을 딱 알아들은 거라. 아, 내가 지금 이렇게 살 때가 아니다. 아버지가 지금 우리하고 같이 없지만은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나는 엄마를 만나고, 아버지가 못한 그 마음을 갖고 누나를 만나고, 내가 학교 생활을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 얘가 완전히 바뀌어본 거야. 학교에 와서는 얘가 그전 같으면 방송분대도 얘가 막 너무 막 방황을 하니까 애들하고 이런 관계가 안 되는 거야. 말을 애들하고 이 대화가 안 되니까 얘가 오히려 이제 적극적으로 애들인데 위로를 하는 거야, 위로를. 애들인데 친구들인데 이야기를 하는 거야. 야, 괜찮다. 뭐 수학 시간에 만약에 뭐 우리가 문제 못 만나가 바깥에 나가 벌 쓰고 같이 있더라도 야, 괜찮다. 팔굽혀, 야, 이걸 통해가 우리가 체력 운동하면 되잖아. 우리가 체육 시간 배운 대로 호흡을 정확하게 내려갈 때 들어 마시고 올라올 때 내쉬고. 그러니까 애가 완전히 아버지의 그 못다한 삶을 내가 더 살아내야 되겠다.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학교 생활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엄마를 만나고,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누나를 만나고. 그 얘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도 야, 사람이 이렇게 바뀔 수 있나. 그 얘가 막 얼굴이 막 너무 이제 밝아지고, 내가 공부를 하더라도 정말 전력 투구를 하는 거야. 얘가 공부를 할 때 보니까. 그래 내가 야, 참 현수가 완전히 저렇게 그런데 이제 현수가 그렇게 바뀌니까 누구인데 영향을 갖는가 하면 현지인데, 누나인데 그게 탁, 현지가 내가 이렇게 살아서 안 되겠구나. 현지는 그 대구여고에서 명예 졸업장을 줬거든요, 그때. 그러니까 어디로 갔는가 하면 대구대학교에 가면 미술심리치료학과 가는 게 있습니다. 그
그 대우대학은 우리 이제 장애 학생들을 우대, 그 이제 옛날 사회사업대학이니까, 그래서 그 곳에 가가지고 얘가 그 공부를 하게 됐죠. 그런데 걔들 친구들이 하는 말이 뭐라 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현지를 볼 때마다 스트레스가 다 없었는데, 그 현지는 강의실을 갈 때 혼자 못 가니까 친구들이 전부 다 안아가지고 강의실에 데려가고 휠체어에 또 끌고 가가 또 이동하고 전부 다 친구들이 도와주는 거야. 그런데 자기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자기 어려움이 있을 때 현지를 보니까 현지가 완전히 장애인인데, 진짜 장애는 내 인생의 고민을 잡고 내가 장애이고 저 사람이 장애가 아니구나, 저 사람이 정말 건강한 사람이구나. 현지를 보니까 저절로 상담을 하는 거라. 현지야, 내 집안에 이런 일이 있는데, 집안이 저런 일인데 현지 어떻게 하면 좋겠노? 현지가 그걸 다 이야기를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현지가 바뀌게 되고, 현지가 바뀌니까 그것이 이제 어머니인데 같잖아요. 어머니가 내가 이렇게 살 것이 아니다. 내가 정말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내가 더 이제는 정신 차려가 내 위치를 지켜야 되겠다. 그 어머니가 이제 점점 더 몸이 회복이 되면서 약을 끊게 되고, 그 어머니가 이제 이 정신과 약을 점점 줄이다고, 현수가 선생님 어머니가 이제 약을 줄이게 됐습니다. 나중에 이야기 되니까 어머니가 약을 완전히 끊으셨다 이게. 그러니까 어머니가 정상적인 생활을 이렇게 하시게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희 학교 이제 학생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제 학생들이 변화되는 걸, 이 현수나 현지 말고도 여러 학생들이 있는데, 그걸 보면서 저희 집에도 그 유진이가, 그 여학생들은 굉장히 이제 이 미모에 관심을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교에 가가지고 그 거울을 이렇게 보잖아요. 거울을 보면은 머리 이마에서부터 여기가 완전히 갈기갈기 다 찢어져가, 이걸 이제 다 당겨가 뼈가 완전히 쑥 들어가 있으니까 여학생들이 이렇게 하면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희 집 사람이, 유진이 항상 그 이야기를 하는 거라. 머리에 상처가, 초등학교 때부터 항상 이제 머리를 이렇게 가리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 사람 항상 그 이야기를 해요. 머리 상처 이야기하고 상처를 볼 때마다, 너는 원래 3살 때 넌 죽은 사람이다. 그 차를 보고 여기 탄 사람들이 살아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어려울 정도로 차가 많이 부서졌는데, 너는 3살 때 이미 죽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너를 살려가지고 지금 네가 살고 있는 거는 공짜로 덤으로 살고 있는 거다. 이걸 항상 의식을 심어놨는 거라. 그 얘는 이제 머리를 이렇게 할 때마다, 상처를 볼 때마다, 나는 이미 죽은 사람인데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거는 공짜로 살고 있구나. 이러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걸 통해가 자기가, 내 고3 어려운 그 시간에 오히려 그게 위로가 되는 거야, 자기인데.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거는 내가 덤으로 살고 있구나. 내가 공짜로 살고 있구나. 내가 살고 있으니까 내게 스트레스도 오기도 하고, 우리 안에 희노애락하는 게 즐겁고 이런 모든 것들이 내가 살아있으니까 오지, 죽은 사람 같으면 그걸 겪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이제 그걸 일체의 비계를 터득했는 거야. 그러니까 애가 막 너무, 그러니까 우리가 어릴 때 얘는 위에 언니가 하나 있는데, 언니는 공부를 자꾸 하라 그랬는데 얘 보고는 제발 공부하지 마라 했는 거야. 계속 공부하지 마라. 니는 몸이 약하니까 니는 몸만 건강하면 된다. 공부하지 마라. 얘는 공부를 안 시켰어요. 그럼 애가 이제 막 낙천적으로 그렇게 키웠는데, 그게 참 이상해요. 공부하지 마라 해도 공부 안 하고, 공부하라 해도 공부 안 하고, 이게 아니고, 공부하지 마라 해도 이 마인드가 긍정적이니까 지만큼 하는 거라. 지만큼, 자기만큼,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그렇게 해서 저희 이제 둘째 이야기하면, 지금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했는데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아주 많은데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끝이 없고, 제가 오늘 이제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존재가 행복한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하면은, 우리가 만약에 이 존재가 행복한 그 자리를 알게 되면은 여러분들 삶이 날마다 어떤 고백을 하는가 하면은 여한이 없습니다. 내 삶이 여한이 없습니다. 저는 이제 이걸 알고부터 한 번도 어제보다 못한 오늘이 없는 거라. 오늘보다 내일이나. 왜냐면 이 자리를 점점 알면 알수록 우리가 지금 모든 생명을 보면은 생명은 자라지 않습니까? 우리가 키는 보통 남학생들이 26살, 27살까지 크거든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은 계속 성숙할 수 있는 거야. 이건 내가 뭐 70, 80, 90대까지 계속 자랄 수 있어요. 이건 뭐 우리가 지금 청도에 가면은 복숭아가 완전히 무르익은 복숭아를 먹으면 얼마나 맛있습니까? 완전하게 과일이 익으면은 나무가 그 과일을 탁 밀어내거든요. 떨어뜨리잖아요. 그 인생도 마찬가지로 인생의 목표가 뭔가 하면은, 인생의 열매는 뭔가 하면은 성숙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모든 환경을 소화시켜서 감사로 바꿀 수 있는 사람, 모든 조건을. 위장이 튼튼한 사람은 모든 음식을 먹으면 자기 피와 살을 만드는 거라. 근데 위장이 약한 사람은 이 음식 먹으면 배탈 나고 저 음식 먹으면 설사하고 이렇게 되는 거라. 그래서 우리가 만사형통하는 말이 사람들이 좋아하잖아요.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형통하기를 원한다. 그런데 이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만 가지가 다 형통하면 좋은데 그렇게 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이렇게 오신 것은 만사형통 하려고 온 게 아니고 인간을 형통시키기 위해서, 그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 돼요. 아까 제 존재가 행복한 사람, 존재가 불만인 사람은 삶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기가 원하는 좋은 일이 올 때는 가만히 있다가 잘됐네 재수 좋다 이렇게 하다가, 자기가 원치 않는 일이 오면 재수 없네, 재수 좋다 재수 없다, 재수 좋다 재수 없다 하다가 아까 그 사람처럼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죽음 앞에 가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존재가 행복한 사람은 그렇게 안 되고, 가면 갈수록 어제보다 오늘이 더 좋고, 과일이 물에 있듯이 생명이 계속 자라는 거라. 씨는 땅에 딱 떨어지면은 열매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씨가 땅에 딱 떨어졌을 때, 벼가 땅에 자랄 때 보면은 열매를 향해서 가는데 무엇을 지나가는가 하면은 낮과 밤을 지나가요. 낮과 밤을 지나면서 열매를 향해서 계속 잎도 나고 꽃도 피고 마지막에 열매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이 딱 태어났을 때가 씨가 땅에 떨어졌을 때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가는 게 아니고 인생의 완성을 향해서, 시작을 했으면 완성을 향해서. 완성이 뭔가 하면은 바로 무르익은 열매인 거나 열매. 그동안에 낮을 지나고 밤을 지나게 됐습니다. 낮이라 하는 거는 뭔가 하면은 이 벼가 자랄 때 보면은 이 낮을 통해서 생명이 크게 됩니다. 자라게 돼요. 그런데 밤을 통해서는 이 열매가 연걸게 됩니다. 그 밤이 없으면은, 만약에 우리가 벼가 자라는데 현관등 불을 계속 써놓으면은 자라긴 자라는데 안에 알갱이가 연걸지를 못해요. 그 낮이 오면은 또 밤을 통해서 연걸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낮은 뭔가 하면 긍정적인 환경, 누가 내게 사랑을 준다, 누가 내게 격려를 한다, 칭찬을 한다, 이건 지금 우리가 낮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다 좋지 않습니까? 낮을 지날 때는 잘하니까. 그런데 내가 원치 않는 밤이 찾아오는 거야. 나는 이런 환경이 내게 없었으면 좋겠다. 나는 이런 환경이, 이런 사람이 내 옆에 없었으면 좋겠다. 내가 원치 않는
밤을 지나갈 때 이때 재수 없다 이렇게 되면 안 되고 바로 이 환경이 나를 연결게 하는구나. 이 환경을 통해서 내가 피할 수 있으면 피하면 되는데 피할 수 없는 환경이다. 그러면 그 환경을 통해서 내가 재수 없다 그냥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됩니다. 그 환경을 통해서 내가 연결해져야 되는 거야. 그 환경을 통해서 내가 더 성숙해져요. 우리가 보석이 그냥 보석이 안 되지 않습니까? 돌이 다이아몬드가 되려고 하면 강한 압력과 뜨거운 열을 지나가는 거라. 그러면서 보석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계속 남만 오면 좋은데 인생을 살아보면 절대로 그렇게 안 되거든요. 밤이 꼭 오게 돼 있습니다. 인생의 밤.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인생의 밤이 왔을 때 이때가 대박나는 순간입니다. 이때가 정말 우리 기초가 단단해지는 존재가 내 존재의 그 자리가 확고해지는 시간.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하면은 우리 인생의 첫 자리입니다. 첫 자리. 우리가 인생으로 처음에 태어났을 때 내가 사람이 되고 싶어 태어난 게 아니고 부모님이 결혼했으니까 내가 인생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 말은 뭔가 하면은 내 존재 자체를 내가 선물로 받았는 거라. 내가 노력해서 사람이 된 게 아니고 공부는 내가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벌려고 하면 소유는 내가 열심히 노력해야 되죠. 소유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성실하게 노력해야 되죠. 그런데 존재의 행복은 노력을 통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많이 가졌다 해도 내가 마지막에 죽을 때 내가 가진 모든 것,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재벌의 자손이다. 그 내가 가진 모든 것 하고 마지막 죽음 앞에 갔을 때 내 목숨하고 네 어느 걸 택하려고 하면 나는 더 살고 싶다. 내 모든 물질을 다 포기하고 싶다. 내가 10년 더 살면 내가 이걸 갖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소유의 행복은 그렇게밖에 안 되는 거라. 아무리 내가 잘 됐다 해도. 근데 존재의 행복은 누구도 빼뜨려갈 수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이 존재의 행복을 가진 사람의 삶을 봤기 때문에 이 사람은 가면 갈수록 더 좋아지는 거라. 세상에는 수적 다욕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 굳어진다. 욕심이 많아진다. 그 노인을 싫어하죠. 그런데 원래는 사람이 그렇게 지어진 게 아니고 수적 다복으로 지어졌어요. 오래 살면 살수록 더 성숙한 삶을 살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생의 첫 자리, 존재를 선물로 받았다. 내가 그 존재를 선물로 안 받았으면 나는 지금 어떻게 되는가? 땅바닥에 지금 한 점의 흙으로 있습니다. 우리의 죽음이 흙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흙이 지금 사람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이 우주에서 누가 여러분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못 살아내요. 이전에도 여러분 삶을 산 사람이 없어요. 이후에도 없고 그 사람만이 절대적으로 살아내는 삶. 그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을 표현한다 하는데 이 하나님을 표현한다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어려운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존재의 감사가 여러분에게 있다. 나는 감사합니다. 나는 감사합니다. 나는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내가 사람으로 태어난 감사는 누가 빼뜨려갈 수 없어요. 공부를 잘해도 사람이고 공부를 못해도 사람이고 병이 나도 사람이고 건강해도 사람이고 살아도 내가 사람으로 살고 죽어도 사람으로 죽는 거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저를 다음에 만날 기회가 있으면은 저는 이걸 알고 난 뒤부터 제가 제 시작한 자리가 존재 자체를 선물로 받은 흙에서 내가 시작했기 때문에 저는 흙 이하로 내려가야지 내 입에서 원망이 나오지 그 이하로 안 내려가는 이상 원망이 안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평생을 살면서 이제 죽을 때까지 감사하고 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삶이 완전히 달라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존재의 감사를 오늘 알고 이 감사의 그 자리를 여러분들이 살아내면은 첫째는 내 인생이 여한이 없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사람 자녀에게 선물 줄 수 있어요. 좋은 관계가 생겨나요. 그러면 좋은 일이 일어나요. 좋은 일이 일어나면 행운이 오는 거라. 우리가 전 보는 데 가가 언제 우리 집에 행운이 오는가 이리 전 봐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안 바뀌고 안 돼요. 내가 그 사람이 되면은 팔자가 바뀌게 된다니까. 운명이 바뀌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삶을 살면서 이건 무엇하고 바꿀 수 있는가? 돈, 명예, 권력 어떤 거 줘도 이거하고 바꿀 수가 없는 거라. 이걸 제가 잡았기 때문에 이 삶을 살아보면은 야, 이것이 바로 가장 아름다운 삶이고 가장 영광스러운 삶이고 가장 복된 삶이고, 이걸 우리가 매일매일 결산하고 산다고 해보십시오. 삶의 질이, 삶의 순도가, 그것은 물론 이건 오늘 내가 이 말을 들었지만은 내 위치가 옮겨졌지만은 거기에서 또 계속 공급이 필요하죠. 우리가 벌이 보면은 두 마리가 똑같이 태어나도 한 마리는 자랄 때 꿀을 먹고 자라거든요. 근데 한 마리는 로얄 젤리를 먹고 자라는 거라. 그러면 꿀을 먹고 자란 벌은 40일밖에 못 사는 거라. 그 둘이가 태어날 때 똑같이 태어났어요. 근데 로얄 젤리를 먹은 벌은 3년에서 5년간 살면서 수천 개의 알을 낳는 거라. 똑같이 태어났는데 왜 그러니까 양식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양식. 그 여러분들이 지금 김상도 선생님에게 길을 빌려준다 하는 게 이건 놀라운 겁니다. 로얄 젤리를 먹고 있는 거죠. 로얄 젤리를 먹다 보면 일벌도 로얄 젤리를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먹는 기간이 짧기 때문에 생리가 바뀌어지죠. 로얄 젤리를 많이 먹다 보면은 생리가 바뀌어져요. 생리가 바뀌어지니까 3년에서 5년간 수천 개 알을 낳게 됩니다. 그 우리가 인생의 밤이 올 때, 아, 이것은 내 첫자리로 돌아가라 하는 신호다. 여러분 그걸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인생의 밤이 왔을 때, 나는 내 앞에 이 사람을 너무 내게 스트레스다. 이 환경이 내게 너무나 어렵다. 내가 이런 인생의 밤이 왔다. 그 예수님도 자기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 옮겨주십시오. 자기 죽음 앞에 왔을 때 이런 말 했잖아요. 할 수만 있다면 제발 옮겨주십시오. 내 원대로 말고 아버지 원대로. 이렇게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예수님은 그렇게 할 수 있지, 우리는 그렇게 안 되는 거라. 기도가 나오면은 할 수만 있다면은 내 원대로 해주십시오. 아버지 뜻대로 말고. 우리는 이렇게밖에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의 밤이 올 때 인생의 첫 자리를 딱, 오늘 하루 이것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고 선물이구나. 내가 지금 숨을 쉬고 있는데 이 숨은 지금 내가 지금 선물로 지금 받고 호흡을 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호흡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숨을, 그러니까 존재에 대한 감사가 깊어질수록 뿌리 깊은 나무가 되는 거야. 뿌리가 깊은 나무일수록 비바람이 오고 칠 때 오히려 그걸 이용해가지고 생명은 더 온전하게 살아요. 비바람이 올 때 먼지를 씻어내고 병든 잎을 떨어뜨리고 생명은 더 왕성하게 살아가는 거야. 이것은 여러분들의 인생에 밤이 올 때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왜 내 환경에 이런 일이, 그때 여러분들이 내 인생의 첫 자리, 나는 오늘 하루를 선물로 받았고 내 존재를 선물로 받고 나서 그 다음에 희노애락이 있고 생로병사가 있는 거지. 내 기초가 뭐냐, 인생의 그 사람의 기초가 뭐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인생의 기초를 다지는 시간이 바로 인생의 밤입니다. 열매가, 우리가 이 임금인데 진상하는 살을 보면 경기도 이천살이, 왜냐하면 추운 지, 원래 이 벼가 열대지방 식물인데 추운 지방으로 감아갈수록 열매가 더 연그러지는 거라. 그러니까 쌀이 더 맛있는 거죠.
그러니까 추위는 식물에게는 자기가 원치 않는 환경인데 그 추위가 더 맛있는 열매를 열리게 하는 거라. 우리가 이 바닥재 안 있습니까? 우리가 마루 바닥재 이 강당에 가면 있는데 태국산 바닥재하고 핀란드산 바닥재하고 가격 차이가 한 7배 정도 납니다. 똑같은 바닥재인데 겉으로 봐서는 똑같아요. 그런데 이 태국산은 따뜻한 지방에 자라니까 마음대로 자기가 막 나무가 마음대로 클 수 있는 거라. 그런데 저 추운 지방에 나무는 자기가 마음대로 못 자라니까 나이테가 오밀조밀한 거라. 그 대신에 나무가 단단해요. 단단하니까 바닥재를 해놓으면 비틀어지 변형이 되지 않는 거라.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걸 몰랐으면은 재수 있다, 재수 없다, 재수 좋다, 재수 없다. 왜 내게 이런 환경이 오고 왜 저런 이래가 인생이 그냥 끝나고 허무할 인생이 될 뻔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운이 좋아 여러분들처럼 김상도 스님 같은 이런 분을 딱 만나게 됐습니다. 만나게 내가 처음에는 내 필요해서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처음에는 그 사람을 따라가 이야기를 듣게 됐는데 이게 가다 보니까 이렇게 인생이 갈 때마다 인생이 이렇게 복되구나. 인생이 이렇게 대박이 나는 인생이구나.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날마다 내 인생이 여한이 없습니다. 여한이 명품의 삶을 그 사람 자신이 명품이 돼야 되지.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옷도 좋은 옷 입으면 좋지만 그 사람 자신이 명품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 만나는 사람은 결국은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넘쳐가 흘러가게 되니까.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저절로 좋은 게 흘러가죠. 좋은 게 흘러가니까 좋은 관계가 생기죠. 좋은 일이 일어나죠. 행운이 일어나죠. 중국 사람이 관식하는 걸 제일 중요시한다.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 관계가. 그 누구든지 다 격려해주고 사랑해주고 칭찬해주고 자녀에게 그렇게 다 해주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게 안 해줄 부모가 없잖아요. 그런데 부모님이 지금 험난한 세상을 보니까 네가 이래서 안 된다. 너는 공부 안 하면 안 된다. 이 마음이 막 안타까운 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막 자녀인데 이런 말도 하고 저런 말도 하는데 내가 존재가 정말 행복하면은 저는 34년 동안 학교 학생들 봤지만 그렇게 해가 공부하는 게 아니고 격려, 칭찬. 와 정말 니 대단하다. 와 정말 니 멋있다. 애들인데 학생들에게 정말 니 정말 참 니 애인데 그 칭찬을 격려를 할 때 얘가 마음이 그때 부드러워지고 풀리고 그래서 자기 안에 잠재된 능력이 그때 나오는 거예요. 확 좁을 때는 내 안에 무슨 잠재된 능력이 있는지도 모르는 거라. 우리가 이 뇌과학자들이 우리가 5%밖에 뇌를 사용 못한다 그러는데 95%가 잠재되어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능력. 그래서 저는 어떤 또 불행한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안 드려야 되는데 참 안타까운 그런 일도 봤거든요. 제 학교 학생인데 공부를 너무 잘하는 거라. 그 엄마가 늘 걔인데 네가 걔보다 인물이 못생겼나? 걔보다 뭐 못하나? 네가 왜 2등만 하냐? 걔를 네가 잡아야지. 그러니까 엄마는 이게 끝이 없는 거라. 그러니까 얘가 막 너무 이제 능력 있는 부모 밑에서 있는 자녀가 힘들다 하듯이 얘가 막 너무 힘들고 너무 이러니까 막 지가 이제 그 도피하려고 막 이런 행동도 하고 저런 행동도 하고 그 애들 행동만 보면 안 되고 그 근원에 뭐가 부족한가 하면은 지금 격려가 부족한 거야. 칭찬이 부족한 거야. 그것 때문에 다른 행동으로 막 이렇게 표현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얘가 지금 공부를 그래 잘하는 애가 문제가 막 학교에서 돼가지고 막 엄마가 불려오고 막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얘가 머리가 좋아서 결국은 의과대학에 갔는데 이런 애들이 무슨 문제인가 하면은 자기 안에
모든 게 다 이렇게 경쟁으로 긴장되어 있는 거야. 의대에 가가지고 애가 자살했습니다. 그래가 막 그때 저희들이 막 너무 이렇게 생각할 때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러니까 이걸 뭔가 하면은 자기 여유가 없는 거라. 사랑과 격려와 칭찬 그 저장고가 완전히 메말라져 버린 거야.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이제 택할 길은 이것밖에 없다 이래 돼버린 거야. 그래서 이 기능적인 거는 애들인데 학교에 가면 계속 선생님이 뭐 합니까? 공부하라고 계속 이야기하죠. 그런데 집에 와가 또 부모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자녀에게 내가 오늘 예인데 격려해 줄 말이 없나? 오늘 예인데 길을 살려줄 수 있는 칭찬할 말이 없나? 오늘 예인데 무엇을 해줄 수 없나? 그 지금 제가 가만히 생각해 저희들 이제 손녀가 있거든요. 손녀가 있는데 저희들 이제 자녀 키울 때하고 지금 제가 생각해 보면 지금 저보고 자녀를 키우려고 하면 정말 잘 키우겠어요. 그러니까 저희 집에 손녀가 3살인데 집에 와가지고 뭘 한 가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집 사람하고 둘이서 박수 준비하고 어머 무조건 계속 박수 치는 거라 뭐 한 가지 뭐 하면 무조건 계속 그 얘는 이제 어린이집에 갔다가 거기에서 이제 좀 이렇게 긴장돼 있다가 일주일에 2번 저희 집에 오면 이제 그때 완전하게 이제 막 만파에 완전히 점저히 양식을 먹고 가는 거라. 그 양식이 기초가 돼가 또 어린이집 생활을 하는 거라.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가장 기초는 뭔가 하면은 바로 우리의 존재의 첫 자리, 인생의 그 첫 자리. 내가 생명을 나는 선물로 받은 사람이다. 오늘 하루를 선물로 받았다. 이 가족들을 전부 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다. 내가 이 가족이 없으면 내가 어떻게, 자녀가 없으면 엄마의 마음을 내가 어떻게 내가 생산해낼 수 있냐. 엄마의 마음을 내가 나올 수 없잖아요. 자녀를 만나니까 내 안에 엄마의 마음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는 이유가 형하고 하나님 형님 이렇게 하면은 형하고 동생은 저 집에 형의 인물이 좋네 이렇게 하면 동생이 싫어해요. 동생이 인물이 좋다 하면 형이 또 싫어하는 거라. 그런데 아버지는 저 집에 아버지보다 아들이 훨씬 인물이 좋네 하면 아버지가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라 하는 거라. 하나님을 표현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만족합니다 이러면 저절로 하나님을 표현하는 거라.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라. 자녀가 나는 엄마가 있어가 아빠가 있어가 내 인생이 너무나 행복하다, 나를 사람으로 태어나기가 너무나 행복하다 이러면 부모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도 너무나 쉬워요. 내가 이 존재의 인생의 첫 자리를 내 자리로 알고 살면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격려를 할 수 있고 칭찬. 왜냐하면 내가 넉넉하니까, 내가 안정되어 있으니까. 내가 막 흔들리고 있으면 옆 사람을 아무리 내가 붙들어주고 싶어도 못 붙들어. 내가 막 흔들리는데 그 사람은 못 붙들잖아요. 제가 너무 긴 시간을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제가 1시간을 하라 그랬는데 지금 시간을 보니까 30분 지나가지고 죄송하고, 시간을 잘 지켜야 되는데 죄송하고, 제가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참 한 분 한 분 살아내는 그 삶을, 누구도 살아낼 수 없는 그 삶을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지금 살고 계시기 때문에 존재가 행복하면은 소유를 다스린다. 로얄 젤리를 먹어야지 내가 존재가 행복해진다. 그냥 행복해지는 게 아니고 내가 항상 내 앞에 본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 사람을 보고 내가 바꾸는 거래. 삶을 집신 신고 있다가 고무신 나오면 바꾸고, 고무신 신고 있다가 운동화 나오면 바꾸고, 흑백 TV 보다가 칼라 TV 나오면 바꾸고, 더 좋은 게 오니까 저절로 바꾸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그냥
기만 빌려주면, 김상도 선생님 그 강의에 기만 빌려주면은 콩나무에 물이 이렇게 들어가면 물은 밑으로 다 빠진다. 무슨 말들인지 저도 그랬거든요. 기만 빌려줬어요. 다 나갔는데 콩나물이 자라는 거야. 그게 들을 때 뭐 좋았는데 듣고 나면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어느 날 보면 콩나물이 자라져 있고 또 자라 있고. 그래서 오늘 인생의 길을 찾는 우리에게 참 이 존재의 행복을 우리가 이걸 붙들고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사는 삶 정말 기대해 보셔도 좋고, 행운 중에 행운, 이 삶을 우리가 같이 함께 날마다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